자, 오늘은 책을 읽는데도 왜 나는 그대로인가? 아니면은 책을 읽었는데도 왜 삶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까? 책을 읽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대로 읽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네. 근데 책을 안 읽지 않나? 나네. 아니 도움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아, 그렇지. 그런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거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책을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책도 안 읽고 아예 책이란 글자를 보지 않는데도 생각의 깊이가 깊고. 생각의 깊이가 더 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긴 있는데 한쪽은 사유하면서 읽는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는 사유가 없는 유형. 먼저 설명할 거는 두 번째, 책을 사유하면서 읽는 사람하고 사유하지 않고 읽는 사람, 이 두 가지 예를 볼 텐데, 책을 사유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지금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나는 왜 책을 읽어도 그대로지? 그래, 시간 낭비 같아. 책을 읽어도 아무 변화가 없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사유 없이 책을 읽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정보 습득에만 치중한 독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풋만 있는 독서, 아웃풋이 없는 독서라고 보면 되고, 그 반대에 사유가 있는 독서라는 것은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독서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독서를 해왔던 방식이 주석을 위한 독서냐 아니면 나만의 해석을 위한 독서였느냐로 갈림길에서 어떤 결판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 우리의 사고는 마치 스프링과 같다. 그래서 스프링이 계속 압력을 받다 보면은 그 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근데 우리의 독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즉 수많은 인풋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정지시키고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 탄력적인 사고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쇼펜하우어의 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한병철의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강조하는 게 서사이기 때문에 나는 옳거니 하면서 읽었는데, 그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도 얘기하는 거는 현대인들은 정보 습득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서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서사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지 않을까 나는 싶어.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에 리뷰한 오디세우스도 있지만은, 내가 인풋만 있는 독서, 즉 줄거리 위주의 어떤 사유가 없는 독서는 오디세우스가 이러이러한 섬을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물리치고 거기서 액션 장면 조금 멋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타카로 귀환하는 거, 그러면은 끝. 원래 책을 읽어서 줄거리 위주로 보는 사람은 책보다는 영화가 더 좋다. 그치. 그럼 왜냐하면은 자기의 초점이 인풋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의 습득. 그런 경우는 굳이 책을 볼 이유가 없어. 맞아.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거든. 2시간도 안 되면 끝나는 거 재밌잖아. 내 말이 그거야. 근데 굳이 책은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몇 시간, 대여섯 시간도 걸리고 며칠도 걸리는데 근데 느끼는 게 없어. 느끼는 거는 지루하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남는 줄거리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러고 그러면은 다시 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런 이유가 인풋에 초점을 맞춘 독서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그 독서를 지향해야 되느냐? 아웃풋이 있는 독서, 사유가 있는 독서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책 읽으면 막 무궁무진하고 재밌겠다. 그치. 왜냐하면은 그 독서가 일종의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이 멈춰 있는 게 아웃풋이 없는 독서, 정보 습득의 독서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책이 있어. 그러면은 그 책의
있는 쪽이 여기 그 동그라미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껍데기인 줄거리에 불과한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실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그 책의 줄거리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책에서 보내는 텍스트를 받아들여. 근데 그 받아들이는 나는 역시 껍데기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미 없는 독서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독서가 끝나. 아, 텍스트만. 그렇지. 텍스트만 읽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껍데기만 머물러 있고 즉 껍데기끼리 서로 상호작용한 거야. 상호작용도 아니고 일방적인 수용.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책에 대해서 관찰하고 성찰이 들어가가지고 책의 내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여기선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세계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상징이라든지 혹은 근본 원리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 서사가 돼. 그걸 뚫어야겠네. 약간 세포 분열 같다. 그치.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 안에 생성된 서사를 가지고 이 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단순히 어떤 문구가 좋고 그 다음에 막 눈물 줄줄 흐르는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고라든지 자기의 어떤 깊은 생각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의 하나의 어떤 책과의 상호작용일 뿐만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세상의 사건들을 보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세계를 바라볼 때 그때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난 이제 여기까지 다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요 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그럼. 왜냐하면은 머리로는 다 이해됐는데요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수동적인 행위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능동적인 행위야. 그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안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어떤 뭐 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 시험을 생각을 해봐. 시험을 읽고 텍스트를 읽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자기 안에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서 답을 체크하는 즉 관찰과 성찰행위가 들어가거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국어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딱 읽는 순간 이 지문은 3번 이런 경우는 없거든. 왜냐하면 글을 읽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질문이 요구하는 건 뭔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 다만 우리는 그런 형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시험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 갇혀야지만 그게 나와. 내가 일부러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만들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야. 교육에서 우리가 니네들이 텍스트만 읽고 이거 외워가 아니고 니네 아웃풋을 뽑아봐. 즉 두 번째까지가 우리가 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좋은 방향이네. 우리 교육도 좋은 방향. 모든 교육은 다 그렇지. 근데 너무 책은 그냥 설렁설렁 편하게 읽고 싶지 거기서도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그치. 근데 에너지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거를 정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나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그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구약에서 얘기한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나 선지자가 혹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만 받고 이 사람들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니네들이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해라. 그러면 잠깐만 내가 본 거하고 들은 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즉 자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성찰하고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를 지식의 자기가 삼파라 그랬고 아. 지식을 낳게 해주는 사람이야. 멋있다. 삼파.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난 소크라테스식으로 할게 한 다음에 질문만 엄청 해. 아. 그 질문만 막 해 되면은 내가 소크라테스식으로 가르쳤거든이라고 하는데 삼파가 이렇게 애를 애를 끄집어내주니까. 그치 도와주는 사람이지. 와 멋있다.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질문을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생각해서 아웃풋을 만들게끔 만드는 방식이야. 근데 나는 뭐 방금 얘기한 예수님도 거의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고지곧대로 대답을 잘 안 해. 근데 물론 아까 똑같은 질문할 때 네가 그러면 메시안 할 때 네 말이 맞아라고 할 때도 있어. 그거는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서는 전도가 아니고 깨우침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답의 방식이 달라져.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성경 읽을 때 재밌고 그리고 그 사실은 뭐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여자가 불륜 현장에서 잡혔어. 근데 원래 전통에 따르면은 불륜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약간 예수님에 대한 테스트였는데 끌고 왔어. 보세요. 여기 좀 불륜한 여자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까? 말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막 이런 게 아니고 돌로 쳐 이런 게 아니야.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치지 마.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오는 거고 성찰이라든지 아웃풋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답은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은 그때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집에 돌아갔다 그래.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쌓인 죄가 더 많은 거야. 근데 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이 악물고 저 죄 없거든요 하면서 돌로 치면은 예수님 완전 내 죄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대야. 그때는 사람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돌로 쳐서 할 수가 없어. 걸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거고. 되게 페어하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누가 이 악물고 던지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로마 식민지의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구약의 어떤 율법에 또 걸려. 왜냐면 죄가 있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본인도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결계를 다 쳐놨네. 그치. 그러니까 안 되게끔 이미 만든 건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야. 왜냐면 그게 함정이었기 때문에. 관찰과 성찰이네. 그치. 근데 항상 그렇게 아웃풋을 주게 만드는 교육이 사실은 우리 참교육. 그 선생님들이 그거 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치. 그래서 참 스승은 되게 힘들지.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 교육이 맞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독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 소크라테스도 거의 예수급이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괜히 소크라테스가 잘 아니야. 풀렸으면 거의 예수처럼 지금 막 수험받았다. 나훈아가 테스 형 이래가지고 너무 격이 떨어졌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트로트에서 나오는 누구 그냥 그런 그 테마가 아니라니까. 왜 우리나라 최고의 나훈아인데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고 싶은 것처럼 위정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소크라테스도 감옥에 그치. 약간 궤변론자라 그러면서 청소년 선동죄였지. 약간 이렇게 두려웠나 봐. 선동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사용을 받은 거지. 거의 예수급이네. 왜냐하면 나는 소크라테스가 또 감동스러운 장면이 뭐냐면은 지혜의 최고의 경지는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비문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맨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왜 지혜의 최고가 무지라는 걸로 도달을 하냐면은 내가 모든 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호기심도 없고 그 다음에 독단에 갇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부인에 대해서 모든 걸 난 다 알아.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야 난. 나 눈빛만 봐도 다 알아 하면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안 생겨. 그리고 저는 좀 알았지 나 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내가 나의 지혜 혹은 나의 지식의 최고를 무지라고 생각을 해. 야,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이 있구나. 야, 아직 내가 모르는 면이 더 있구나. 이 사람은 파고 들면 들수록 뭔가 계속 아직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호기심이 계속 동하는 거야. 근데 왜 호기심이 없어?
누구? 왜다 아는 척해? 누구? 자기. 나? 나 호기심 많아. 전혀 없는데. 나 호기심 엄청 많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호기심이 더 발동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지식을 혹은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지금 요런 그 구조, 이 구조를 단지 독서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어떤 사실, 세계라는 면도 접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